장산범 이야기. 장산범, 별명은 허연번개, 매우 빨라 이런 별명이 붙은 듯하다. 정식 명칭은 와호, 즉 엎드린 호랑이. 묘사된 모습으로는 희고 네 발로 움직이며 매우 빠르고 마치 얼굴이 없는 것 같은 괴생명체. 백색의 털이 온몸을 덮고 있으며 마치 멀리서 보면 인간과 유사하다. 그러나 얼굴이 없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산악지역을 이동하거나 도로를 이동한다고 한다. 울음소리는 칠판 긁는 소리, 사람 비명과 유사하며 부엉이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소리 또는 킥킥 가까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울음소리를 잘못 들으면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상하게 자태가 고와서 잘못 보면 달맞이 하러 나온 아가씨로 오인할 정도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해 고운 몸매와 은실 같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미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출몰할 경우 인근의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심해진다고 한다. 장산범은 또 가끔은 처량한 여자 울음소리를 내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는데, 성격은 매우 흉폭하고 잡식인 듯하다. 일단 인간을 먹이로 보는 듯하다. 다만 인간이 많을 경우 회피한다.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목격담이 있다. 참고로 와호가 무서워하는 색은 붉은색이고 술을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 타는 냄새도 싫어한다. 특히 머리카락 타는 냄새. 장산범 출연 조건. 달은 있으나 달빛이 밝지 않고 하늘이 흐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밤. 이상하게 밤에 새도 울지 않고 밤벌레도 울지 않아 매우 조용한 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나 물기 어린 서늘한 바람이 잔잔하게 계속 부는 밤. 장산범 목격담 전설. 옛날 집들은 거의 다 그러하듯이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집도 초가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집에 사셨답니다. 방 한 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셋째 이모, 저희 엄마, 막내 외삼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고 있던 중 부스럭거리는 특별한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육감이 어머니를 깨우더랍니다. 눈을 떴을 땐 혹시 꿈이 아닐까 하여 눈을 비비적거리시며 외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셨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외할아버지께서 방문 앞에 앉으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방문에 대고 초로 원을 빙빙 그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잠에서 갓 깨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기이하기만 하셨더랬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셔야 할 듯해서 숨을 죽이고 외할아버지를 계속 응시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 되니 목이 마르고 발에 쥐가 나고 어지럽고 소변까지 마려우셨다고 합니다. 이거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외할아버지의 너무 진지한 의식 같은 행동에 차마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으셨답니다. 어찌 쥐가 나는 발이라도 풀어볼 겸 몸을 요리조리 움직이던 중 달빛에 비치는 창호지 문 밖에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문 밖에는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형상이 보이더랍니다. 문 밖의 형상 머리 윗부분에다 초를 천천히 돌리고 계시는 외할아버지. 발에 쥐가 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움도 잊으신 채 그 광경에 몰입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돌리니 문 밖에 그것이 일어서더랍니다. 삐걱삐걱 마루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방문 바로 앞 마루를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방문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엎드리더랍니다. 아래로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는 느낌. 그것의 다음 행동은 시야에서 차차 흐려졌고 그와 동시에 외할아버지는 초 돌리는 걸 멈추셨답니다. 방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촛농.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소리로 동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셨답니다. 여기저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 흙을 살살 파는 소리, 흙 위를 사박사박 밟고 다니는 소리. 분명 일어설 때와 걸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영락 없는 사람이었는데, 땅에 내려가서는 사박사박 걷는 소리가 짐승 소리 마냥 발소리가 여러 개였답니다. 그렇게 얼마간 마당을 돌아다녔을까요?
다시 방문 앞 마루 위로 올라설 때는 사람이 걷는 것 마냥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아까 전과 같은 모양으로 다소곳이 마루 위에 앉더랍니다. 근데 어머니의 느낌에는 그것이 뒤돌아 앉은 느낌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은 느낌. 외할아버진 이에 뒤질세라 초를 그것의 머리 쪽 문에 대고 빙빙 돌리시더랍니다. 한참을 돌리고 있으니 그것이 팔을 한짝 들고 손으로 창호지를 살살 긁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의 뜬금없는 행동에 양반다리를 하고 초로 원을 그리시는 외할아버지는 파르르 떨리는 팔과 함께 엉덩이가 흠칫 들썩거렸답니다. 어린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렇게 집 밖에만 돌아다니다가 가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려는 느낌이 들자 순간 고요하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답니다. 맨 처음엔 손가락 한 개로 살살 긁어대던 소리가 손가락 여러 개로 문을 긁어대니 서걱서걱대는 소리로 바뀌었답니다. 이때는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걱정이 턱하니 밀려오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뚫릴 텐데. 듣고 있는 저까지 그때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한 번씩 숨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그 소리는 짐승 소리 마냥 거칠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깨셨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퍼뜩 눈 감고 자거라 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덜렁 누워 억지로라도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덜덜 떨며 방 안을 쭉 훑어보시고는 옆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히 잠들어 있는 나머지 식구들을 한번 보셨답니다. 그것이 자리를 뜬 후 날이 밝아왔음에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방문 앞을 묵묵히 지키고 계셨고 어머니는 휑한 천장만 멀뚱히 쳐다보고 계셨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끝까지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의 모습은 외할아버지만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다음날 창호지 문에는 손톱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저희 막내 외삼촌의 어린 시절 친구들 중 한 명이 마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 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희 어머니가 아가씨 때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절은 봄이었고 막내 삼촌,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분하고 동네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 3-4-5 모여 다 같이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상 가까이에 있는 큰 바위 쪽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신신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근데 간만에 나들이로 신이 난 마을 젊은이들이 뭘 아나요? 어디가 어딘지요. 뿔뿔이 흩어져 산을 오르던 중 막내 외삼촌은 저희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바위 위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이 아마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할머니께서 신신당부하시던 바로 그곳이었나 봅니다. 막내 외삼촌은 큰 바위를 낑낑대며 오르고 있었고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들꽃도 꺾고 산나물도 캐시다가 주변이 휑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왔던 사람들과 너무 멀어졌음을 뒤늦게 아시고는 막내 외삼촌이 궁금하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셨답니다. 작은 바위에 발을 딛고 큰 바위에 매달린 채 한참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시던 막내 외삼촌이 이상하여 그쪽으로 다가가시던 중 막내 외삼촌은 너무 놀라 그만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곳 바위 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던 거겠죠. 바위에 쫓아 올라갈 수 없던 어머니는 그저 밑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다그치셨고 그럼에도 막내 외삼촌은 요지부동이셨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막내 외삼촌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셨는지 눈물 콧물 빼며 엉금엉금 내려오시더니 어머니 꽃 따고 나물 따던 그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다가 벌떡 다시 일어서며 누이야 당장 내리가자. 당장 안 가면 죽는데. 그 말이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둘은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냅다 달리셨답니다. 이제부터는 삼촌의 시점입니다. 삼촌의 말인즉슨 큰 바위 위로 얼굴을 쑥 올려보니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동굴 입구만한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입구만한 바위 위에는 어른이 입을 법한 옛날 한복 윗돌이 하나가 턱하니 올려져 있었는데
한복은 피투성이었답니다. 이때가 저희 어머니 아가씨 때라곤 해도 이미 일상복이 한복인 시절은 아니었죠. 한복은 한참 예전에나 입던 옷인데 그때부터 이상하더랍니다. 그 주위에 작은 바위도 몇 개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도 피칠한 한복이 몇 개 더 있었답니다. 일부러 피칠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더랍니다. 경계,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경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의 입에서 다시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젊은 청년들과 처자들의 입에서 다시 동네 어르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래 놓은 게지 싶은데. 범이 한 짓 아니겠나? 라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함께 막내 외삼촌은 저희 외할머니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답니다.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말라 안 카드나. 이유가 다 있어 하는 말 아이가. 그리고 다 큰 막내 외삼촌께서 어린애 마냥 떨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그 바위 위에 얼라들 옷도 몇 벌 있었는데, 와,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아들 중에 한 명 사라졌다 했던 아 말인데, 혹시 그 아도 우리 아까 갔던 거기서 사라졌던 거 아이가? 그 후 외할아버지 시점에 후일담. 당신 자나? 아직 안 자예. 와예. 네, 그날 한숨도 못 잤다 하는 날, 잠을 자도 물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몸이 나른하고 목도 안 마른데 목을 죽일까 소변을 볼까 가다가, 할아버지는 요강을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문을 빼꼼히 여는데 마당 마루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자기 집 마루 마냥 턱하니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도둑놈이 뭐 훔치려다가 마루 위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 얼핏 보니 몸에는 털이 수북해 저것이 짐승이구나 하셨지만, 이내 그것이 얼굴을 하늘 쪽으로 살포시 돌리자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사람과 짐승을 섞어 놓은 듯한 요상한 형태의 눈살을 찌푸리쳤답니다. 손발도 일반 짐승처럼 넓적하지 않고 가늘었답니다. 누워있는 폼이 곱게 자란 처녀 마냥 움직일 때도 그렇고 자태가 얌전하니 고왔다고요. 웬 처자가 이 밤중에 쓸쓸히 마실 나왔나 하고 착각하실 정도였답니다. 그 묘함에 한동안 살짝 넋을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워있는 채로 하늘을 보다 그 요상한 얼굴을 외할아버지 쪽으로 쓱 돌리더랍니다. 동시에 외할아버지 고개가 같이 기울어지셨답니다. 둘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웃으며 입을 싹 벌리는데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가지런하지 않고 촘촘했답니다. 그것을 보자 자연스레 외할아버지도 입이 턱 하고 벌어지셨답니다. 아마도 그놈은 상대방이 그놈이 행동하는 것을 점차 따라하게 만들어 넋을 빼놓나 봅니다. 그렇게 머리를 기울이고 입을 벌리신 채 그것과 마주보며 웃는 표정을 짓는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섬찟했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휙 하고 일어나길래 외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차 싶어 얼른 문을 걸어 잠그셨답니다. 일어나는 폼이 꼭 외할아버지 쪽으로 달려들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성냥을 꺼내 초에 불을 붙이셨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말하길, 혹시 범 같은 것이 보이면 뒤통수에 대고 초로 빙글빙글 돌리라고 하시던 당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 꼬리가 있으마 분명히 짐승인데 내 참 살다 별 희한한 걸 다 본데. 아이고 마 이자 벗어. 자꾸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또 찾아올까 싶어 가는 게지. 내 생각에 범이라 하는 게 그기지 싶어. 그럼 장산범에 대한 추가 자료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산범 혹은 와호, 엎드린 호랑이라고도 불리며 지역에 따라 하얀 번개라는 이름도 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요괴, 영조는 이 괴물의 현상금을 건 적이 있다고 한다. 천천히 오랫동안 사람을 쫓아오며 관찰하다가 기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 순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사람을 해치는 흉폭한 동물. 여자의 비명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등산객 등을 홀린다. 붉은색, 시끄러운 소음, 머리카락 타는 냄새, 여러 명이 모인 사람 집단을 싫어하며 술을 아주 좋아한다.
현대에 와서는 강원도 철원 인근 부대의 근무병들에게 목격된 바 있으며 영남 지역 산악회에선 이미 장산범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한다. 목격 사례와 지역: 부산 장산 6건, 만월산, 백양산, 지리산 인근, 경주에서 각 1건씩, 여수 2건, 경주 귀미산 북쪽으로 15km 지점 등 서식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흔히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그 종이 매우 적기 때문. 설화에 따르면 백호의 털, 용의 이빨, 봉황의 눈물을 죽은 개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본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삽살개로 만들어졌어야 하나 그 실패작으로 된 것이 바로 장산범 와호이다. 또 와호의 동작을 본따 북청 사자탈춤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